안녕하세요. 안상선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분석으로 해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광고라든지 뭔가 우리 댓글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크롤링 못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긁어오는 봇 아니면 여러분 직접 수작업으로 뭔가 데이터를 갖다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분석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떠한 걸 갖다가 엑셀처럼 뭔가 계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 슬라이드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문서를 갖다가 엑셀에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셀이라든지 여러 개 셀에 그냥 글자만 쫙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메모장 기능을 쓰는 거고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게 해가지고 좀 뭔가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자연어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거 분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엑셀로 분석 가능하게 형태를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본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보면은 예시같이 뭔가 어떤 이거 위키페디아에서 찾아본 어떤 단어예요. 어떤 개념인데 요거를 분석한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엑셀처럼 우리가 매트릭스라 그럴게요.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을까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보면은 요거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쓴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되죠? 처음에 한다 그러면은 요걸 할 수 있는 거 기초적으로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글자로 어떤 글자 하나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자 자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은 좀 다르게 온라인으로 뭔가 여러분이 뭐 회사 입사 지원한다 할 때 어떻게 하죠? 입사 지원한다 그러면은 어떤 거 쓰는 게 있는데 여기 500자 이내, 1000자 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글자 숫자를 갖다가 쓰면 되겠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글자 숫자를 한다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갖다가 글자 숫자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글자가 몇 개 있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10개네요. 10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의미 분석하려고 그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좀 글자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요거의 의미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나아가지고 요거를 의미를 가진 어떠한 단어 단위로 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끊어버리면은 오늘 날씨 그다음에 좋습니다. 은하고 가는 뭐죠? 조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빠지고 이거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의미 분석한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주어인가 그 다음에 이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하나 쪼개가지고 좀 더 심화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죠. 형태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디어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자연어 분석 여러분 뭐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왜 혼자 쓰냐면 둘 다 같이 써요. 미디어 데이터 자연어 분석 쓰는 거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걸 해가지고 쪼갭니다. 그래서 글자로 쪼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 분석한다 그러면은 미디어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글자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단위로 단어를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형태소입니다. 여기서 형태소라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은 하면 어떻게 되죠?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의미 부여가 있는 거예요. today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쪼개요. 그래서 글자 수로 쪼개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거. 더 이상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다인 형태소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할 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좀 다르겠죠. 언어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 가지고 이런 형태소 분석하는 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어로 친다 보면 말뭉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텍스트 관련돼가지고 영어는 보통 단어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어떤 긴 글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단어별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하나씩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분석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럼부터 하는 거죠. 어떤 행과 열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걸 분석하는 건데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를 쪼개는 게 아니고 글자를 쪼개긴 쪼개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요. 우리가 그걸 말뭉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영어로 볼게요. First reconcile the text mining 모델 해가지고 그럼 실제 어떻게 분석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자연어 데이터 분석도 실제로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엑셀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 분석할 때 뭐부터 하냐면은 단어를 쪼개가지고 여기 의미 있는 것 같다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reconcile the text mining 모델 그러면은 단어가 몇 개지? first 들어가고 reconcile the text mining 모델 쓰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죠? then이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는 빈도표를 만듭니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보니까 텍스트 파일이지만 이걸 갖다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텍스트 파일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글자 있는 메모장에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스프레드시트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부터 해요. 모든 데이터 분석할 때, 모든 미디어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것부터 하냐면은 이거를 문서 행렬로 만드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단어 간에 first는 한 번 쓰였고 이렇게 문장 간에 행렬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랬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조금 응용해 볼게요. 위하고 보니까 컨사이더 봤는데 보니까 문장 두 개가 있는데 위하고 컨사이더 보니까 항상 거기 보니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 내가지고 위와 컨사이더 사이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컬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과 어떤 단어와 단어가 있는데 이거에 바로 옆에 나오면 0, 한 칸 떨어져 나오면 1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위하고 컨사이더 항상 겹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이런 거죠. 우리가 혹시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 구글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이 검색한 것만 보여주나요?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가지고 자연어 치면 뭐가 나올까요? 자연어 분석 관련 책, 자연어 분석 강의 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죠?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럼 연관 검색어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올 말들을 해가지고 제일 디스턴스, 보니까 빈도가 높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쓴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문법 같은 걸 공부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위는 보니까 명사고 컨사이드를 보니까 뭐죠? 동사죠. 명사 바로 옆에 동사가 오는 거나 해가지고 이 개념을 응용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바로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문생연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투박해 보이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표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단어 중에서도 보니까 뭔가 핵심어라든지 주제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떠한 그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 가지고 영어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행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끼리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갖다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건 되게 편하지만은 요거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은 좀 연점이 있습니다. 바로 몇 가지. 그냥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끊어졌기 때문에 딱딱 끊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어 시간을 봤던 활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의미 중에서도요. 말을 갖다가 본다가 의미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쪽 관련돼 가지고 여기 있는 용어는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싱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을 갖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거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을 빼고 오늘 빼고 은은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은을 따로 주고 밥을 해서 밥을 하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토크나는 뭐냐면 또 이거 가지고 또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은하고 은은 그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다 제외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어간 추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래요. 마이닝하고 마이너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보니까 어떤 책인데 마인과 마이닝 그다음에 마인드 뭐 이렇게 있었죠. 아 이거 보니까 의미만 통하면 됐지 우리가 굳이 이거 시체로 나눠가지고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두 개를 같이 묶어야 되는 건데 문제 뭐냐면은 그렇죠. 그 전에 마이닝과 마이닝 같은 거라고 우리가 그렇죠. 어떤 뭔가 논리라든지 어떤 뭔가 이런 어떤 작업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한다 그러면은 마이닝과 마이닝을 뺐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보면 이게 마이닝도 같은 마이닝 해가지고 서로 같이 묶어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룡어.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좋은 단어일까요?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뭐 햄릿이라는 어떤 영어 소설이 있죠. 그 책을 갖다가 한번 이런 파싱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뭐 다 추출했어요. 매트릭스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네, 아까 전에 봤던 더, 오브 해가지고 많이 쓰긴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쓰긴 쓰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숫자는 되게 많은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룡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이죠? 스톱 월드. 네, 분석할 때 이런 거 제외시켜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어나 언이나 더나 오버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빼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의미 분석할 때는 이걸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룡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뺀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분석할 때 보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더 앞에는 뭐가 있죠? 영어로 한다 그러면 뭐 최상급 쓸 때 더 하는 거죠. 이건 더 베스트야. 되게 좋아해가지고 표현할 때 보면은 더가 들어간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더는 보통 유일한 하나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보니까 더라 쓰이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 분석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뭐 중에 뭐죠? 더 뭐 원 오브 더 베스트 해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봐가지고 우리가 또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룡어라 그래가지고 다 안 쓰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간 추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예를 들어 플레잉하고 플레이하고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묻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파싱 토포나는 자동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쓴다 그러면은 자동화 시켜서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간 추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묶어야 되는 것도 있고 부룡어 처리할 것도 있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관사, 정관사, 전치사가 있더라도 이거 아니고도 부룡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낚시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부룡어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문서에 낚시라는 의미가 나오겠죠. 피싱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굳이 빼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 대해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영어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한번 우리말에 정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할까? 다 어떨까요? 다른 말이죠. 근데 의미로 분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할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갖다가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랑, 러브란 뜻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댓글 분석해가지고 본데 보니까 뭔가 댓글에 보니까 어떤 그 가수라든지 어떤 멋진 공연가가 나서 어떤 공연을 해요. 그럼 보니까 전 팬으로서 뭐 예를 들어 이 가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해요 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같이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의 연애 편지 같은 걸 분석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런 거죠.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할까 하고 약간 의미 차이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어 분석할 때 보면은 이게 좀 힘든 게
분석 의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용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 이게 불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어떤 거 할지 갖다 명확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챗봇을 이용해서 맛집 검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랑이나 그런 말 들어간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우리가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최고다 그래가지고 킹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힘든 게 우리가 그 문어치라 그래가지고 또 본다 그러면은 사전에서 쓰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축약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힘든 게 여기 사랑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표현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예시로 뭔가 그린라이트라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초록불이라 그러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린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말 적용한다 그러면은 순수 우리말 있는 거 하면은 외래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건 아니겠지만은 은어라든지 관용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김칫국부터 마신다가 어떤 뜻일까요? 그냥 김칫국을 마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좀 의미가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르게도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관용어냐 아니냐까지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챗봇으로 쓴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텍스트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가 선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이건 텍스트 데이터다, 비저형 데이터다, 정형화 데이터다 이렇게 나눈 거고 그 중에 비저형 데이터, 뭐 자연어로 됐다, 댓글이 되는 거 갖다가 우리가 별도로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야 될 어떤 뭐 말이라든지 어떤 해야 될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텍스트 마이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를 왜 같이 쓰냐면은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요. 그 중에 텍스트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자연어번 기계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뭐 번역 같은 것도 실제로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단어 빈도 행렬이라든지 우리가 봤던 불용어 처리 뭐 파싱부터 해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던 챗봇 서비스도 이렇게 자연어 이용해서 하는 거죠. 뭐 물어볼 때 길이 어디입니까? 길이 어디야? 어떻게 가면 돼? 그런 거 갖다가 요거는 보니까 다 잘 몰라가지고 길을 물어보는 표현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한번 보면은 그 제일 많이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석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단어 관련돼가지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만큼 많은 단어가 언급됐냐. 어떤 영어로 된 어떤 연습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을 많이 써야 되느냐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문서 요약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커다란 어떤 양이 많은 책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는데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내용일까? 어떤 걸 주로 다룬 토픽일까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단어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시각화라 그래서 차트를 빈다 그러면은 어떤 X축과 Y축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한 빈도라든지 숫자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투박하게 들릴까요? 워드 클라우드는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제일 규모가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제일 많죠? 뭐가 제일 크죠? 놀리지가 제일 큰 거죠. 두 번째, 단어 사이에 보면 러닝, 에듀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분류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이는 뭐 스튜던트는 좀 약간 떨어져 있죠. 그래서 놀리지와 근접해 있는 단어는 또 어떻게 하죠? 이걸 또 같이 붙여놓는 거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일수록 뭔가 좀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 단어하고 단어 간에 제가 아까 전에 뭔가 디스턴스를 해가지고 어떤 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는 놀리지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는 저 끝에 있는 거고 좀 같이 있는 거는 뭐 반류나 러닝처럼 바로 옆에 붙어서 나오는 걸 시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X축, Y축 해가지고 개체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우리가 축으로 그리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X, Y축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거와 연관되는 거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어떤 분포도 같은 거 그리는 거죠. 이걸 워드 클라우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뭐 시각적 노화 배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단어표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2차원으로 많이 그리고요. 3차원으로 그릴 수 있지만 복잡해가지고 보통은 뭐 2개 축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그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중요한 단어 갖다 제일 가운데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단어 A, B, C라고 순서대로 나타난 다음에 제일 뭐 많이 나오는 거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단어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는 걸 실습할 수 있고요. 그냥 화면 같은 거 봐가지고 그냥 글 같은 걸 갖다 긁어가지고 한번 붙여넣기 한다 그러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말이죠. 실제로. 한번 봤는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 보니까 뭔가 좀 아까 전에 배운 것 중에서 뭔가 이거 좀 이상한 데 있나요? 여기서 월즈하고 월드 보이시죠? 두 개 어떤 거죠? 실제로는? 같은 거죠. 근데 실제 작업한다 그러면 두 개를 같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다 그러면은 단어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별도로 이걸 좀 수정해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시각화 시켰어요. 그럼 두 번째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보니까 단어 중에서도 뭔가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태도라든지 어떤 뭔가 감정, 느낌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냐면은 나는 실제 보니까 이 사람의 글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기분에 있는지가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사람의 단어 뭐라 얘기했겠죠? 글을 쓴다든지 막 이렇게 했던지 이거 가지고 이러한 텍스트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갖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감성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단어 중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연설문 같은 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토론 같은 거 할 때 어떤 태도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 표정할 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부정적인 걸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뉴스 기사를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중에서도 댓글을 본 거예요. 보니까 조지 마이클,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있는 건데 표현 보니까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핵미사를 쓰다든지 무역 규제를 쓰다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뉴스 댓글이나 이런 게 뭔가 위험하다. 보니까 뭔가 전쟁을 암시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겁니다. 실제 본다가 뉴스 같은 데 본다 그러면 노스코리아 같은 경우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노스코리아가 뭔가 좀 북한이 뭔가 주목받는 경우는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 관련 내용이 많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댓글도 본다 그러면 무섭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문서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워드 클라우드보다 좀 더 나아가지고 단어의 어떤 이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해가지고 점사 시켜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떠한 이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설문이라든지 글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이 연설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 글에 다 읽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스코링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좀 더 빠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댓글 분석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에 대해 가지고 딱 했는데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댓글이 몇만 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려고 그럴 때 너무 좋아요.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 이건 좋은 거고 배송이 늦어요. 이런 건 부정적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성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한다 그러면은 뭐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전형 데이터로 바꾸는 게 비전형 데이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는 거고 단어를 갖다가 의미 있는 걸로 쪼개 가지고 표를 만드는 거고 거기서 그걸 시각화할 수도 있죠. 워드클라우드처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점수화 시켜 가지고 특히 감정과 관계된 걸로 어떤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감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